크리스마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때가 크리스마스라서요. 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물론 영상을 올릴 때쯤에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죠. 어찌됐든 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문법 문제입니다. 1번. 다음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사용한 것은 어휘 문제네요. 보십시오. 재산을 늘리다. 물론 발음은 늘리다겠지만요. 여러분, 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 길이하고 관련될 때는 이예요. 그 외에는 늘리다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재산은 길이하고 상관없으니까 늘리다라고 써야겠죠. 가령 이런 거죠. 고무줄을 거기에 허리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고무줄을 늘리다. 그때는 늘이다라고 써야 됩니다. 길이와 관련될 때요. 그리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를 다리다. 네, 다리미로 하는 거는 2번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한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이다 라고 써셔야 되겠죠. 물론 발음은 다리다겠지만.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규모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줄이다 라고 써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죠. 여러분 흥정은 붙이다 라고 써야 됩니다. 이 붙이다는요, 요렇게 쓰는 붙이다는 택배를 붙이다, 부침개를 붙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올바른 발음 표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가로 안에 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헛받침은 뭐라고 하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쌍받침은 뭐라고 그러냐면 쌍기역, 쌍니은, 쌍디읒, 쌍비읍, 쌍시읒 이런 겁니다. 된소리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겹받침, 우리 지금 겹받침 얘기하고 있잖아요. 겹받침은 다른 자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이런 거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겹받침인 경우에는요, 어떨 때는 앞이 대표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쩔 때는 뒤가 대표되는 발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 말과 요 말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어떤 발음이 대표되죠? 그쵸, 사기라고 발음이 될 겁니다. 요는 어떤 발음이 대표되죠? 그쵸, 3이라고 발음이 될 겁니다. 아, 앞이 대표되는 말이 있고 뒤가 대표되는 말이 있네요. 근데 잘 요거 한번 보실래요? 기역 시옷은요, 기역이 대표되고 니은 지읒은 니은이 대표되고, 지금 앞이 대표되고 있어요, 뒤가 대표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앞이 대표되고 있는 문제네요. 그쵸? 받침이요.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은 리을이 대표되고요, 비읍 시옷은 비읍이 대표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라고 얘기를 했죠. 밥이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넙죽하다나 넙둥굴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발이라고 앞에 대표되거나 넙죽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널이라고 대표될 것 같은데 얘는 아니다. 뭐다? 얘는 뒤가 대표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넙, 밥으로 대표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잘 볼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 문제가 쫙 나왔는데 앞으로 대표되는 거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안따에서는 니은이, 맞네요. 훌따에서는 리을이, 맞네요. 업다에서는 비읍이, 맞네요. 그쵸? 그렇지만 밥다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리을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비읍이 돼야 된다. 그쵸? 근데 아닌 거 찾으라고 그랬죠? 자, 니은이 된 거 맞죠? 비읍이 된 거 맞죠? 리을이
아니네요. 디귿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겠네요. 이거 아니라고요.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겹받침 문제는요, 되게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2회차씩 시험이 나오잖아요. 4월에 시험, 8월에 시험이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회차에 안 나오면 2회차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도무지 그 일을 도무지라는 말이 나오면요. 뒤에 부정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라고 나와야 되니까 역시 틀렸죠. 2번. 어제는 비와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여러분, 바람은 부는 게 맞지만 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겠죠. 비에 관련된 뭐예요? 서술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요거 같은 문제는 진짜 잘 나와요. 서술어 빼먹는 문제요. 3번. 그는 차마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다. 네, 맞아요. 차마라는 말 뒤에 부정하는 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답은 3번. 4번. 동생은 어제 작은아버지 댁에 갈 것이다. 어젠데요? 어제는 갔다라고 해야겠죠. 시제가 안 맞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을 바르게 고쳐 쓴 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옛말에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요.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독서를 되게 중요시 여겼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고상한 취미의 대표적인 게 독서였어요. 자, 독서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독서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반대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를 써줘야 돼요? 그러나라고 써줘야 돼요. 아니면 하지만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죠. 역접 관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이 아니라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말로 바꿔야겠죠. 하지만 가장 활발하게 책을 읽어야 청소년들이 책을 하지 않는다. 자, 나머지들은 확인만 할게요.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뜬금없이 지금 독서 얘기하고 있는데 독서, 책 안 읽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얘는 삭제를 하는 게 좋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발견할 수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것도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대요. 특히나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책 읽는 사람 되게 보기 힘들지 않나요? 흔들림이 적은데도요.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책을 읽을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읽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오늘은 4번까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